닥터 지바고에 대한 당시의 평가를 제가 조금 이제 길게 인용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한 4반세기 정도 지나면 아무도 얘기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닥터 지바고가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현대적인 그런 작품인지라 좀 그런 거에 관심이 갔고, 그거를 쭉 요약을 할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거나 이 작품은 정치성 내지는 경향성을 강하게 띈 작품이다. 경향적이다라는 말이 그 정치적이다, 이제 그런 색채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건데 이토록 무정치적인 작가 혹은 그런 성향의 소설을 이토록 정치적으로 만든 정황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역설적으로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세계 편집진의 이제 입장하고도 겹치는데, 지바고와 관련된 한 인터뷰에서 이 소설이 나쁜 의미에서의 경향 소설로서 이 냉전의 시기에 적들의 손에 순전히 정치적인 무기로 주어졌다,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닥터 지바고가 서방에서 평가받고 심지어 이제 그것까지 노벨상까지, 그걸로 노벨상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정치적인 이제 함의를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이냐,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 진영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아무튼 이 소설에는 현실 참여적인 요소가 강하다, 혹은 그게 없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읽든 간에 이제 그 부분은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에 이제 이게 이렇게 읽히고 평가되고 한 맥락은 어쨌거나 정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순수하게 작품의 문학성, 작품성과 관련된 건데, 사실상 표층적인 차원의 장점 외에는 별달리 칭찬해 줄 게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체죠, 문체. 그리고 원체 이제 파스텔나크가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체적인 차원에서의 장점, 그거 외에는 별로 칭찬해 줄 게 없다라는 거, 이제 이건데, 이거는 어떤가? 여러분들은 어떤 거 같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출간되고 4반세기가 지났는데 이것은 작품이 사실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 근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과대평가되었다라는 식의 이제 그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게 되게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근데 이런 논란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뭡니까? 이 소설이 아직도 우리에게 흥미진진한 텍스트다라는 거를 반증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결론적으로 이 닥터 지바고는 제가 아까 조금씩 언급했던 이제 그런 작가들, 고리키나 숄로호프, 그다음 우리 읽게 됩니다. 솔제니친,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못 읽는데요. 불가코프나 플라토노프, 이런 여러 20세기 소설가들, 특히 소련 안에서 활동했던 그 작가들하고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읽히는 지금 텍스트 중에 하나고요. 1960년대에 닥터 지바고가 되게 이제 인기를 누렸었는데, 그거는 영화에 비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린이 만들었는데 1965년 영화고, 여러분도 살다가, 그러니까 세대가 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살면서 음악도 한두 번 들어보고 이제 했을 거고, 영화 장면을 보여주면 아, 그 영화였어 할 법한 그 정도로 유명한 영화인데, 주연 배우가 오마 샤리프랑 줄리 크리스티, 두 배우에게 다 이 작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화 때문에 닥터 지바고가 이렇게 인기를 몰았고 이렇게 읽혔던 것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얼핏 제가 떠오르는 거는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거. 영화도 굉장히 유명하고 소설도, 그 소설도 이제 고전으로 되게 많이 읽혔었거든요. 근데 요즘 세계문학 전집에 그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읽힌다 하더라도 그렇게 읽히지 않고 사실상 거의 안 읽히는 걸로 사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콜린 맥컬로우의 가시나무새라는 영화, 여러분은 아마 모르는 세대일 거예요. 이게 미드로 미국 드라마로 잘 만들어져가지고
저희가 어릴 때는 굉장히들 많이 봤고 소설도 또 많이 읽었고 이 작가도 작품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가시나무새를 읽지 않는 이런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근데 닥터 지바고는 여하튼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쭉 이렇게 추세를 보니까 연구자들도 그래도 꽤나 연구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드문드문 지금 닥터 지바고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이제 정치적인 측면, 2번 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체 외에는 별다른 장점이 없다. 정치적인 맥락 때문에 조금 과대평가된 게 있다라는 이 두 가지 항목 모두와 관련해서 요거를 염두에 두고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닥터 지바고를 이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 학문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분석해 봐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전제고요. 이 소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소설의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근데 이제 전통적인 그런 소설을 읽는 방식으로 보면은 이거는 너무 못 쓴 소설이다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너무 사실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학기에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 단편으로 뿌시킨 고골, 그다음 뭐 체호프, 그리고 이제 장편으로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를 읽으셨으니까 진짜 이제 어마어마한 그 틀을 갖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 닥터 지바고는 두툼하다는 거 외에는 그 19세기 소설과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내적으로 들어가서 짚어보면은 확실히 그 시인이 썼기 때문에 협소한 의미의 소설이라기보다는 시인의 비망록에 가깝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서사 원칙보다는 서정 원칙에 지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망록이란 단어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게 이제 기록하는 거죠, 자기의 일들을. 그래서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 개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매사에 그 인과관계가 아주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도 설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아예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소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물들은 대부분 느닷없이 출몰하고 심지어 사라집니다. 실종되고, 그 다음에 이별과 해후가 굉장히 잦은데 별로 동기화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시대상으로 동기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인물들의 동선이 그들의 의지나 열망보다는 외적인 혁명이죠. 그죠? 그것이 낳은 우연에 의해서 지배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장구한 인간사에 신의 섭리가 깊이 속속들이 알랄이 개입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 이제 전반적으로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나 저러나 그 현상을 놓고 하나씩 짚어보면, 주요 인물들이 전부 다다, 주인공들이 전부 다다 어렸을 때 만났어요. 유년 시절부터 이제 조우한 경험이 있거나 심지어 같이 자랐거나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되게 대표적인 사건인데, 라라의 어머니 마담 키시아르 부인이 음독 자살하려고 이 독극물을 이제 마시는데요. 그때 이제 그 기샤르 부인이 이 독극물을 마셨어 이래가지고 이제 의사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 의사가 갈 때 그 집에 이 어린 주인공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 집하고 유라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아내가 되는 또냐, 그 다음 친구 미시하고 그러던 전부 다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번 되게 큰 사건이었고, 마담 기샤르는 이때 죽지 않고 또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베친치키 크리스마스 파티,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 파티에 이제 어지간한 모스크바 사교계가 다 모인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데요. 여기서 라라가 미리 준비했던 동생의 그 오빠의 권총으로, 로자입니다. 이름이 또 꼬마롭스키를 쏴요. 저격을 하는데 꼬마롭스키를 맞히지 않고 또 엉뚱한 사람을 맞히게 되는데, 그 사람도 뭐 죽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가볍게 부상을 입게 되는데, 그 스캔들의 현장에 집하고 또 같이 있습니다. 물론 또냐도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라라를 집하고가 만났을 때 정말 이거는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이제 이렇게 느껴질 법한 그런 것들이 미리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지바고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이번에는 피하지 못하고 군의관으로 이제 참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멜류제프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라라가 와 있어요. 이제 정식 명칭은 라리사 안티뽀바인데 원래는 기샤르였는데 이제 안티뽀바하고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안티뽀바가 됐습니다. 근데 둘이 여기서 이제 또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라라는 그때 이제 남편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간호병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와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우연히 알게 되는데, 둘이가 같이 근무를 하던 중에 이제 전쟁 중이니까 이러저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묘사하는 장면을 보시면 이 소설의 그 서사 문법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 1권에 208쪽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순간 층계참을 올라가는 중에 불구자는 비명을 지르며 온몸으로 경련하더니 숨을 거두었다. 이거 앞에 묘사가 좀 자세하게 나와요. 뭐 거의 이미 이제 이런데 막 턱조가 날아가고 막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사망한 불구자는 예비역 병사인 기마제트진이었고, 숲에서 소리를 지르던 장교는 그의 아들인 갈리울린 소위였고, 간호사는 라라였고, 고르돈과 지바고는 그 목격자였는데, 다들 나란히 있었음에도 어떤 이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고, 또 어떤 이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고, 또 어떤 이들은 서로를 알지도 못했으며, 그리고 어떤 일은 영원토록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았고, 또 어떤 일은 다음 기회에 새로운 만남이 있을 때 밝혀지기를 기다려야 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바고하고 라라 말고 여기 갈리울린, 이 어릴 때 그 라라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라라하고 바스 안츠포프가 거의 같은 동네에 살았다고, 같은 집에 이제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가 찌베르진의 집이거든요. 등장인물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안 엮여요. 이 찌베르진의 집이 브레스카야 거리 28번지인데 이게 주소가 자주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문지기가 이름이 기마제뜨진이었는데 그 아들이 유스프가예요. 그래서 이 지금 죽은 이 갈리올린이 이 유스프가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근데 제가 번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 노트를 이렇게 눈에다가 붙이지 않으면 얘기를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물들이 이렇게 만났다가 흩어졌다가 이렇게 또 조우했다가 또 흩어지고, 그리고 지금 서로 아는 사이인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면 원래 모르는 사이고 근데 그냥 또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우연한 만남과 스침이 너무나도 잦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리미 장면 제가 유명하다고 이제 썼는데, 둘이가 여기 멜류제프에 머물 때 이미 그런 약간 감정의 기류 같은 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매하게 이제 그 지바고가 고백을 하게 되죠. 당신 자신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라 그랬더니, 이제 라라가 이렇게 막 버럭하면서 이런 순간이 올까봐 너무 두려웠다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냉정한 당신으로 돌아가 달라고, 이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 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둘은 헤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가 재회를 하는 건 2년쯤 됩니다. 좀 짚어보면 처음으로 헤어진 게 1917년 8월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만났을 때는 1919년인데 이미 바르키노로 온 거예요. 그러고서 바르키노는 유랴찐이거든요. 이 우랄 산맥 넘어가고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데, 바리키노는 되게 안쪽에 있고요. 좀 제일 가까운 시가 유라찐이에요. 여기에 이제 라라가 살고 있는데, 지바고가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합니다.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다가 유라찐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는 라라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둘이가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이제 불륜 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제 이게 소설의 주된 흐름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조금 그래도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제 더 이상한 거는 얘들의 관계가 이렇게 찢어지는 방식인데, 계속 이렇게 만나다가 지바고가 이건 안 되겠다, 헤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라라한테 더는 못 만나겠다 하고 이제 라라한테 얘기를 하고, 라라는 또 울고불고 막 이별을 합니다. 돌아가는데 말을 타고 가든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완전히 헤어질 참인데 너무 이별을 약하게 했다, 더 확실하게 이 헤어지자는 의사를 전달해야 됐다라는 후회가 들어가지고, 지바가 다시 되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갔으면 되는데 문구적 되다가 다시 말을 돌립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습격을 받게 되는데, 빨치산에 두세 명이 왔나 뭐 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돌봐주던, 혹은 뭐라 해야 돼, 같이 있던 그 의사가 죽어가지고
너가 대신 이제 의사로 가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딱 잡아갑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 파르티잔 대원들에게 납치되는 것은 좀 일반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빨치산에 2년 동안을 머무르거든요. 그 머무르는 동안에 이제 가족들은 난리가 나요. 탈출도 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바리끼노를 탈출해서 결과적으로는 프랑스 파리로 나가게 되고, 그냥 망명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는 아버지가 그로메코 교수인데 전형적인 부르주아 귀족 계급이기 때문에 혁명의 여파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하고는 빨치산에 잡혀가지고 있게 되는데,